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성수대교는 1979년 10월 16일에 개통된 한강의 11번째 다리입니다. 개통 15년 만인 1994년 10월 21일에 무너졌는데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죠. 참사 2년 8개월 만인 1997년 7월 3일에 재개통됐고 2004년에 확장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성수대교 참사는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사회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마라톤의 정윤철 감독은 이런 재난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1997년 단편 영화 기념 촬영에 성수대교 참사로 영영 이별하게 된 여고생들의 얘기를 담아서 큰 울림을 줬습니다. KBS 라디오 지금 이 사람 성수대교 참사 30주기 특별기획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정윤철 감독을 만나봅니다. 정윤철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 기념 촬영이 1997년에 제작된 영화죠. 13분짜리 단편이던데요. 네네.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27년 전의 영화지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이제 버스 안에서 많이들 몇십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 네. 이제 그 왕십리에 있는 무학여고 학생들이 한 8명 이렇게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이 다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양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영화과 학생. 그 강남에서 한양대학 가려면 성수대교를 성수대교죠. 넘어가야 네네. 되죠. 저는 주로 전철 타고 다녔는데 예. 그렇게 이제 버스로 다니시던 분들이 그렇게 아침에 사고가 나서 유명을 네. 달리했고, 저도 바로 무학여고가 바로 저희 학교 옆이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영화로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딱 주인공을 여학생 2명으로 해서 그 여고생 둘이, 한 명은 과제물을 스케치북을 가지러 집에 가는 바람에 그 버스를 안 탔고, 한 명은 이제 그 버스 사고 난 버스에 타고 있어서 결국 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그 친구를 잃어버린 네. 그 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성수대교가 이제 다리를 다시 튼튼히 지었잖아요. 네, 그 네. 재개통하는 날 느끼는 그 친구에 대한, 죽은 친구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상실감,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네. 결심, 그런 거를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네. 담아낸 그런 아주 작은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화로 그 재난 영화를 다룬다는 게 좀 쉽지는 않고, 그렇죠. 또 저의 뭐 독립 영화, 뭐 단편 영화, 뭐 15분짜리에서 그 엄청난 규모를 이렇게 재현한다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네. 그냥 딱 2명의 여학생을 주인공으로 잡아서 한 명이 그 사고로 희생된 자기 친구를 이렇게 회상하고 기억하는 그 좀 그 내면의 어떤 풍경화, 슬픈 그런 풍경화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아주 좀 단편 영화를 한 편의 시처럼 네.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게 이제 30년이 됐는데 이 시점에 한번 우리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네네네. 들어서요. 저희가 라디오지만은 조금 장면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여고생들이 정말 뭐 옛날에 뭐 소똥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터진다고 네네. 까르르 웃으면서 사진 찍으려다가 지나가는 남자에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이쁘게 찍어. 아저씨. 감사합니다. 예. 첫 장면이 이제 눈에 그려집니다. 그림이. 네네. 근데 여고생들이 사진 찍는 걸로 첫 장면을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어디 뭐 소풍 같은데 뭐 이렇게 가서 이제 즐겁게 친구들끼리 찍는 우리가 누구나 다 찍는 그런 뭐 셀카 같은 뭐 네. 기념 촬영이죠. 지금은 이제 어떤 분이 찍어주는 뭐 광경이지만,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도 기념 촬영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 영화의 제목인데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뭐 놀러 가서 즐겁게 친구들하고 찍은 아주 일상적인 기념 촬영이지만 뒤에서는 그 죽은 친구들과 살아남은 이 주인공이 같이 찍는 그런
뭔가 그 슬픔과 그 비극을 잊지 말자. 그런 네. 의미에서의 기념 촬영. 기억을 간직하자는 뜻에서의 좀 슬프지만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기념 촬영을 한다. 그런 장면을 통해서 앞과 뒤가 이제 좀 수미상관 이렇게 이루도록 좀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추억 속의 기념 촬영과 맨 뒤에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기념 촬영을 그렇죠. 상상하면서.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 살아남은 이제 여자가 자기 기억 속에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사고로 죽은 친구들을 상상하며 판타지 속에서 찍은 그런 그 네. 다리 위에서 찍은 기념 촬영인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이미 이 네. 여자는 컸고 그 아이들은 아직 고등학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슬픈 예. 기념 촬영이긴 하지만 뭔가 기억을 간직하고 싶은 어떤 그녀의 의지를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 첫 장면에 여고생들이 막 웃으면서 사진 찍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장면이 끝나면은 실제 주인공인 두 여고생 운명이 이제 갈라놓게 되는 그 두 여고생의 이제 뒷모습을 따라가는데 등굣길에 이런저런 여학생들이 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소영아, 내 자리 낯익은 것 같아? 하나도 아니다. 진짜 아니다. 너 침을 또 접었지? 그래 접었다. 물 또 마셔? 야, 내가 우리 마시고 싶어서 먹는 거냐? 키크랑 엄마 주니까 먹는 거지. 남의 속도 모르면서. 예. 네. 저기 지금도 저기 키 크려고 우유 네, 마시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참 이 두 여고생의 운명이 미술 시간 스케치북을 한 명은 갖고 오고 안 갖고 오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운명이 서로를 갈라놓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운명의 장난, 운명의 갈림길에 대해서 뭐 꼭 굳이 이 영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죽은 분들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네.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사실 근데 뭐 국가가 이렇게 그걸 나서야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념 촬영이라는 어떤 상상의 어떤 뭐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제 자라나고 너희들은 고등학교 멈춰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그 죽은 아이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결심을 하는 그런 장면? 네, 뭐 네. 그런 작은 어떤 시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살아남은 여학생은 대학생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성수대교가 공사를 또 시작을 하고 도로 표지판도 교체하고 이제 처음에는 성수대교 부근에 이제 네네. 출입을 막는 빨간색 이렇게 표지판이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체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이거는 직접 촬영을 진짜 실제 장면을 촬영을 하신 거죠? 네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정말 몇백만 원으로 찍은 조그만 단편 영화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뭐 연출해서 뭐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비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구청에 전화해서 예. 언제 그거 철거하냐 이제 재개통하는 이제 날 전날에 이제 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개통할 때 그 전날 날짜랑 시간을 제가 알아서 예. 가서 이제 그거를 그 작업하신 분들이 뛸 때 네. 제가 먼저 찍어놨고 영화는 한 2달 정도 후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찍고. 먼저 개통이 아마 여름에 했습니다. 개통을. 네. 저희는 가을에 찍었고요. 네, 그래서 네. 먼저 그거부터 이제 촬영을 미리 해놓고 예. 그다음에 영화를 찍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아울러 이 영화는 이제 지금 유튜브에 기념 촬영이라고 검색하시면 볼 수 있나요? 바로 볼 수 지금? 있게 제가 그냥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궁금해서 네. 보고 싶었는데 이게 13분짜리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기념 촬영 검색해서 보시면 네, 그럼 바로 단편 영화가 나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셔가지고. 많이 성수대교 사건의 어떤 그런 거를 비극과 희생자분들을 좀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이제 살아남은 수진이라는 여학생이 단발머리 대학생으로 이제 뒤에 등장을 하는데 그 지하철을 타고 그 지하철이 한강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성수대교를 건너는 버스가 아니라 네. 지하철을 타는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다리를 차 타고 가기에는 아직 좀 두려웠을 것 같고요. 트라우마가 네. 생겼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동호대교인데 거기가 전철로 네. 타고 가면서 보는 곳은 그 친구들이 이렇게 희생됐던 그 다리를 보면서
이제 어떤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기념 촬영을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다리 위에서 찍는 이렇게 어떤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직접 뭐 가서 뭐 죽은 친구들과 찍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영화적으로 되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 전에 이제 그 개통하는 당일날 지하철역 안에서 이제 살아남은 그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에게 네. 옛날에 이제 죽은 그 이제 친구가 환상처럼 나타나서 네, 네. 이제 사실 그 머릿속에서 이제 그 살아남은 친구의 기억인데요. 그 기억이 약간 이제 사람 형상으로 좀 영화적으로 네. 이렇게 판타지 같이 나온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늘은 사진이나 한 방 찍을까봐 앞으로 다시들 안 올 테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개통이 되면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네. 예, 몇 년 동안 사실 성수대교가 이렇게 그 무너진 채로 있었을 때 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쵸. 생각이 그때는 나는데 기억하고 그 비극을 떠올렸지만 이제 재개통하고 차가 다니고 사실 지금은 아무도 거의 기억 안 하잖아요. 어느 순간 네. 네. 사실 보통 분들은 그 생각을 이제 그래, 떠올리지 않게 맞습니다. 되죠. 그래서 그 죽은 친구가 사진이나 한 방 찍으면서 기념 촬영이라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시들 안 올 테니까 이 이제 영혼들이 사실 그곳에 이제 오지 못하는 거죠.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지만 영혼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은 그 장소를 찾을 수 있는데 다들 잊어버리면 아마 죽은 친구들은 다시 모이지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념 촬영이라도 한번 하자. 네. 그런 그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잊지 말아달라는. 그렇죠. 성수대교는 이제 붕괴 사고 2년 8개월 만인 1997년 7월 3일에 재개통이 됩니다. 이때 뉴스를 인용해서 재개통한 장면들을 영화에서도 보여주는데요. 네. 그 장면 함께 들어볼까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2년 8개월 만에 오늘 다시 개통됐습니다. 윤병채 기자입니다. 3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던 성수대교가 탱크도 지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실공사의 대명사는 운영을 말끔히 싣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다리로 변신해 서울 강남북의 교통 흐름을 시원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개통 첫날 호기심에서 또 퇴근 시간이 임박하자 성수대교 주변은 몰려드는 차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여기 성수대교 한번 타고 싶더라고요. 근데 타고 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탱크도 지나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다리. 이 멘트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배경음악으로 좀 아이러니하게 즐거운 나의 집을 쓰셨네요. 네. 네, 엔딩 음악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즐거운 나의 집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성수대교라는 공간은 그 떠나간 사람들에게 또 죽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고향 같은 장소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곳으로 뭔가 사람들이 기억해 줄 때 다들 그곳에서 뭔가 어떤 좋은 기억을 갖고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또 기념 촬영을 찍는 그 친구들의 마음 거기에 다시 한번 모이고 잊혀지지 않을 것을 바라는 그 어떤 마음들이 좀 그 즐거운 나의 집 집으로 돌아오는 집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하는 노래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걸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기념 촬영이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여학생들과 지금 살아남은 친구의 가상 촬영이지만은 네. 이 기념 촬영의 의미에는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난 다른 그 많은 영혼들을 달래는 이런 감독님의 마음도 좀 담겨 있지 않나. 네, 그렇죠. 그게 예. 사실 제가 영화를 만든 이유인 것 같고요. 뭐 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 좀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또 마지막에도 그런 즐거운 나의 집 노래를 통해서 그 네. 분들을 한번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당신들을 어떤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리워하겠다. 집이란 공간 되게 그리운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워하고 항상 기억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담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억 속에 영원히 산다고 네,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성수대교 위령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기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그게 사실은 저도 무너진 그 다리 위에 조그맣게라도 위령비를 네. 이렇게 왜 못 만들어줬을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 네. 그 위령비가 있긴 있는데 그 굉장히 그 차가 많이 다는 그 길을 건너서 저쪽 서울의 숲 그 귀퉁이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 성수대교 좀 네. 그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은 거의 접근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약간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 유족분들이 볼 때 되게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다리가 예전에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런 뭐 네.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왜 다리에다가 그 무너진 그 구간 아니면 뭐 다리 어느 쪽이라도 좀 그렇게 조그맣게 명판이나 추모비를 놓았으면 참 우리 앞으로 그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데 많은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무슨 안전상의 문제인지 뭐 어떤 교통 흐름의 문제 뭐 이런 걸 생각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치부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걸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드러내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네, 뭐 예. 삼풍백화점 그 참사에서도 네. 그 사실 그 뭐 성수대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위령비가 그 현장에 없습니다. 저기 양재천인가요? 양재동 시민의 숲에 있습니다. 시민의 숲에 네. 있죠. 예, 예. 전혀 엉뚱한 공간에 그 위령비가 있는 것도 참 이상하고 거기에 지금 이제 뭐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서 네. 뭐 삼풍백화점 흔적은 싹 사라졌지만 거기에 그런 위령비를 짓지 못한 이유는 사실 거기에 어떤 부동산이나 뭐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반대했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래도 600여 명이 희생된 참사가 일어난 곳인데 거기에 그것을 추모하는 정말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 네. 그게 우리 또 다른 현대사의 비극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참사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후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세월호라든지 뭐 네.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걸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하지 않고 자꾸 어디론가 치워버리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이요. 자, 우리 정윤철 감독님은 사실 저도 너무나 감동 깊게 봤던 영화 조승우 씨 나왔던 마라톤의 또 감독이기도 한데 오늘은 또 저희가 이 성수대교 붕괴 얘기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이런 영화 위주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담은 단편 영화도 만드셨더라고요. 아 사실 요 기념 네. 촬영 전에 네. 제가 또 16mm 좀 단편으로 하나 찍었는데 네. 그 내용은 이제 그 희생된 그 여동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생일날 오빠가 그 위령소에 와서 그때 당시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곳은 허 벌판으로 몇 년간 방치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600명여 명의 위패가 있는 위령소가 그대로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위령소에 와서 생일 케이크 갖고 와서 이제 생일을 조촐하게 치러주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네, 뭐 그 영화는 이제 제가 삼풍백화점에서 느낀 충격도 워낙에 컸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성수대교 이야기로 또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사건은 성수대교 붕괴가 먼저였지만은 영화는 네. 요 삼풍백화점 붕괴를 담은 생일 네. 요게 먼저 나왔군요. 그러니까는 네. 삼풍백화점 사고에서 먼저 떠난 동생의 생일을 그렇죠. 오빠가 추모하는 네네. 간단한 건 진짜 영화입니다. 네. 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두 개의 그 가장 큰 참사를 영화에 다 담으셨잖아요. 네네. 예. 이 생일을 만들 때랑 기념 촬영을 제작할 때 어떤 차이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성수대교 사건이 났을 때 그걸 영화로 만들겠다 생각은 좀 못하고 있다가 네. 이제 삼풍백화점 사고가 터지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바로 필름 카메라를 들고 그래서 그 아파트 그 백화점 붕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뭐 필름도 좀 찍어놓고 다큐멘터리를 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기념촬영을 또 만들게 됐는데 진짜 당시에는 진짜 너무나 그 사고들이 큰 사고들이 많이 대형 사고들이 터져서 네. 영화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을 꼭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심지어 그 삼풍백화점은 저희 이제 제가 그 근처 서초동에 살았는데
사고 당일날 저희 어머니도 네. 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 오시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사고가 터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도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살았고 그 시간에 그 백화점에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냥 방향을 잠깐 틀어서 예. 그러니까 기념 촬영 영화에 나오듯이 네, 잠깐 맞습니다. 버스를 안 탄 맞습니다. 케이스가 되신 버스를 거네요. 안 탄 거죠. 그런 셈이죠. 그래서 사실 그때 저도 그 등골이 서늘했던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운명이 했었거든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너무 많이 바뀌셨죠. 거기서. 네, 사실 재난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화도 그 중에 네. 하나고 특히 많은 분들한테 그런 걸 기억시키는 가장 좀 주요한 수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런 걸 염두에 늘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재난 영화라는 것도 심지어 헐리우드 영화에서부터 하나의 그 장르로서 이렇게 많은 사고, 뭐 화산이 터질 수도 있고, 뭐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옛날 포세이돈 어드벤처 이런 것도 있고, 뭐 타워링이라는 게 되게 유명하죠. 화재로 네. 인해서 굉장히 네. 또 재난이 발생하고 재난 영화라는 장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뭐 장르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었고 진짜로 재난이 뭐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거를 이제 담고 또 영화라는 게 또 시각 매체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잘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그 참상과 그 가슴 아픔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먼저 제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뭐 네. 제가 이제 장편 영화 데뷔한 거는 마라톤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좀 휴먼 드라마지만 먼저 그 당시에 제 주변에 너무 많은 재난이 있었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명감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그 재난 영화 만들 때는 좀 다른 영화와 달리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있죠. 왜냐하면은 뉴스나 이런 데로 많이 노출되고 너무나 그 어떻게 보면은 다큐멘터리처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극화시켜야 되는데 네. 근데 너무나 그 모든 그 뉴스 화면이나 뭐 이런 걸 통해 사람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드라마나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고요. 네. 그거를 좀 제가 생일이라는 그 삼풍백화점 영화에서는 그걸 잘 못했던 것 같고 또 기념 촬영은 그래서 좀 더 개인의 내면이나 과거의 기억 굉장히 어떤 의식의 흐름 이런 쪽으로 많이 파고들어서 네. 조금 더 보편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재난의 현장을 알리되 또 다큐와는 달라야 그렇죠. 되고 네. 예. 인간의 또 감정을 담아줘야 되고 단순히 뭐 그냥 공익 광고식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네.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재난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이 참 그 괴로운 일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또 재발을 막고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다시 한번 제대로 복귀해보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대교 붕괴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감독님? 뭐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다지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뭐 세월호 참사도 올해가 10주년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됐고 또 2년 전에 뭐 몇 년 전에 이태원 참사도 또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네. 그렇게 비극이 발생했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그런 참사와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그 유족들이나 이런 희생자분들을 되게 그래도 상당히 미안해하고 좀 어떻게든 잘 보상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 네, 어떤 네. 극단적인 정치의 양극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참사마저 사실 참사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치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좌우 진보건 보수건 다 똑같이 그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유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너무 정치적인 대로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비극적이고 슬퍼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물론 어느 쪽에 책임이 더 많고 덜 있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진영의 유불리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네네네. 것들은 좀 다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감독님은 이 사회적 재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보이시는데 재난 관련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싶은 그런 소재가 있으신지요? 제가 사실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영화가 또 마침 네. 재난 관련한 영화인데요. 이미 벌써 뭐 촬영을 끝내고 이제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저예산 독립 장편 영화입니다. 세월호 때 시신들을 수습하러 이제 들어갔던 잠수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제일 고생했잖아요. 그 배 안에 들어가서 한 명씩 이렇게 직접 안아가지고 네. 이렇게 모셔서 가족들에게 이제 이렇게 모셔다 드렸던 분들인데 사실 국가적으로 근데 국가에서 그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고 뭐 잠수병에 걸려서 다 잠수들을 못 하시는데도 못 하세요. 네. 근데 어떤 치료도 뭐 처음에 제대로 뭐 해줬다 말았다 막 굉장히 고통을 더 많이 드렸고 또 그분들이 또 트라우마에 되게 이렇게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도 네. 국가나 어떤 사회에서 그에 걸맞는 어떤 치료라든지 어떤 위로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가 어떤 잠수사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지금 아주 적은 돈으로 찍었습니다. 사실 대중영화도 찍으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영화들은 좀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기념 촬영 저도 그래서 왜 이렇게 또 힘든 거를 내가 찍었을까 예. 생각해 봤을 때 그 기념 촬영이 사실은 재난을 다룬 영화로 제가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제 운명처럼 또 이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네.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저희 운명이라 생각하고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영화로 우리 감독님을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성수대교 30주기 특별기획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성수대교 참사를 영화 기념 촬영에 담은 정윤철 감독이었습니다.